아침이 만물을 깨우면 대지가 품은 생명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곳. 그 빛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경이롭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는 이 시선이 우리 집 정원에서 가장 예쁜 그런 순간. 네. 얘들이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없어요. 닭들이 꽃으로 배를 채우기 전에 아침을 챙깁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 이 닭들을 위해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닭 식당입니다. 닭도 꽃이에요. 꽃닭. 조금 크면 털갈이도 좀 하면서 아주 예뻐질 거예요. 가을쯤 되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내의 정원에서는 꽃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초록이 절정으로 향하는 7월. 호수와 맞닿은 긴 뜰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여든세 세 안홍선 씨는 평생 맨손으로 들꽃 정원을 가꿔 왔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77년도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무료해서 건강도 잃고 그러잖아요. 건강 좋잖아요. 낫질도 참 잘한다고요. 엄청 많이 변해요. 노란 정원이 됐다가 또 하얀 정원이 됐다가 또 파란 정원이 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800여 종이 넘는 꽃과 나무들입니다. 바깥 양반 양유석 씨입니다. 정원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남편의 영역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이쪽은 전혀 관여 없습니다. 할머니보다 낫죠. 보긴 보면 뭐래. 생선해, 생선. 옥수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 옥수수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나 쉬운 걸 하니까, 어려운 농사는 좀 힘드니까. 아깝다. 이거 벌레 뭐 이런 거 와서 따먹은 거 봐. 이거 다 까먹었어. 이거 이렇게 먹는 놈인데, 이거 봐. 사람 까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거. 까치들을 따먹어. 물까치. 무대기로 와요.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 꽃밭 아무리 파봐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 이거는 심어놓으면 먹거리가 그냥 생기잖아. 그러니 우리 인생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무공해 이거 20년 아무것도 안 친 땅이잖아 이게.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마련됐습니다. 할머니, 옥수수 땄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터를 잡은 지 20여 년. 부부는 이곳에서 둘이 삽니다. 이는 먹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보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꽃밭만 가지고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많이 달라도 60년 가까이 해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갓 따온 과일과 채소들로 준비합니다. 남편이 환갑을 맞고 내려온 뒤 텃밭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아침 풍경. 아니 뭐 항상 쳐야 된다 할머니. 네? 완전 된.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았지만 이젠 남들에게도 자랑하는 식단입니다. 야채 한 4가지 과일하고 양배추, 파프리카 칼라별로 토마토 들어가고요. 빨간 무, 요구르트, 우리가 만든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먹은 지가 한 20년 됐나? 응? 한 20년 먹었지. 정말 맛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 정원에서 안홍선 씨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꽃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우리 들꽃 수백 종에 동양적인 외래종을 곁들여 만든 그녀만의 초안식 정원입니다. 여기 뭔지 아세요? 도라지. 네, 도라지. 이거 정말 아름답지요. 근데 이렇게 지는 것도 아름다워요. 나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안에 씨를 가득 가지고 있거든요. 번식시켜야지 이 할머니가. 이 정원에는 이야기 없는 꽃이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좋아했던 산수국도 흔한 꼬리 조팝나무도 모두 특별합니다. 글쎄, 어느 꽃을 좋아하나?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을 못해요. 참나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요, 그거, 얘들아, 그래요. 하나하나 이름 안 불러요. 얘들아, 한꺼번에 다 불러요. 꽃을 키운다고 하면 우아할 것 같지만 사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잡초와의 전쟁이죠. 이게 새뚝이라는 풀인데요. 너무나 번져서 얘를 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데를 삽으로 그냥 저 밑에까지 30cm 이상 팠어요. 근데 다시 다 나오죠. 진딧물 이렇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안 해주면 꽃이 다 떨어져요. 다 들어붙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럼 걔는 이렇게 크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약을 치지 않는 건 꽃도 지키고 땅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닭을 생각하고 또 얘들도 약이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2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쳤어요. 그냥 다 같이 살자. 그래서 저희 집 거미줄도 너무 많고 거미. 그럼 우리 닭들은 여기 나와서 수십 가지를 먹죠. 그게 전부 다 약초지. 이 꽃들도 돈 주고 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씨를 받아 퍼뜨린 것입니다. 자식 같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쉬려고 앉아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일거리라. 시선을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엄마로서 시선은 줘야 되는데 시선 주면 내 힘이 쏙 빠져버려. 하녀예요, 하녀. 이 꽃들의 하녀. 이 아이들을 내가 다 불러왔거든. 남편 양유석 씨가 혼자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아유, 엿보셨어. 활동적인 남편은 아내와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지만 정원 일 때문에 늘 도리질치는 아내가 못마땅합니다. 꽃밭이 엉망이지. 아내는 아내대로 정원 일에 관심 없는 남편이 불만입니다. 만일에요, 정원을 둘이 풀 뽑기 시작하면 우리 집은 망합니다. 끝도 없고. 바깥일을 해야 할겠는 거지. 그래서 아예 접근 안 하고, 풀 뽑는 거는 담당을 해라. 서로 그래야 이 집안이 돌아가지. 그러나 다시 결혼한다면 절대 안 할. 할머니, 이 사람하고 안 할 거예요. 할머니, 저승에서 만나면 못 본 척 하자고. 여행도 절대 안 가려는 거 한번 꼬셔서 갔다 왔고, 바깥에 안 가요. 나보다 100배 행복하지. 나는 바깥에 심부름 하다 세월다. 근데 풀밭에 노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거든.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같이 놀자. 놀자. 그래. 꽃과의 하루를 정리할 시간. 정원은 안홍선 씨에게 영감의 원천입니다. 하루를 곱씹다 보면 단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내용도 없는데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고. 20년 전부터 시작한 정원 일기에는 정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든 디자인부터 꽃들의 생육과 감상평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린 시절 고향집 풍경과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들꽃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 피란 왔거든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마지막 함성. 거기에 탔어요, 제가. 1950년 12월 아군이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리면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피난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고 무기 대신 배에 올랐습니다. 내가 가판호에 앉은 거예요, 우리 식구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가판호에 한겨울에 일사후퇴니까.
고향 함경남도 학천을 떠나 도착한 곳은 거제도 장승포였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소녀는 고된 피난 생활에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해서 그때 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죽으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밖에 없었어요. 가까스로 학교 다니면서 다행히 한 외국인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속 풍경 하나. 그것은 수많은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던 고향집 뜰악이었습니다. 그 살던 집 거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뒤뜰에 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꽃이죠. 그때 뒤뜰에 풀을 뽑아서 죽을 써먹고 그랬어요. 그 들에서 항상 놀았거든요. 그 집이 좀 외졌어요. 노니까 들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꽃을 피우는 거를 나는 봤다고. 뒤뜰. 그랬던 그 뒤뜰이 너무 생생해서 들꽃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이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거든. 평생 잊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들꽃들을 정원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꽃의 아름다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들꽃 사랑이었습니다. 들에 산에 도로가에 핀 들꽃을 옮겨 심고 애지중지하면서 꽃피워 완성된 것이 지금의 정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놀이 삼아 했으니까. 그냥 요만큼 해놓고 예쁘다 예쁘다 이랬거든요. 안홍선 씨가 정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 살던 시절 마당이 딸린 집으로 옮기면서 소일거리 삼아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호숫가 땅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급하게 낙향한 것은 그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 10년은 살 거다.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뭐를 할까. 들판처럼 꽃을 기르는 거. 우리나라 꽃을 처음처럼 길러놓으면 얼마나 예쁠지. 간염에 걸려 요양처 내려왔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원 없이 들꽃을 피워보리라. 그런 그녀의 여름 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참나리꽃입니다. 시아버지가 선물로 심어준 꽃입니다. 내가 이 꽃만 보면 아버님이 나를 칭찬해 주던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야, 내가 너가 제일이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너가 제일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이 꽃이 어디에 피어나든 간에 저는 안 뽑아버려요. 거기에 살고 싶으신가 보다. 그쪽을 보고 싶은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둬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게 이 꽃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 이제. 정원의 시간은 인생을 닮았습니다. 볕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습니다. 쉬어가라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집은 못 찾아. 할머니 물건을 오랜만에 누리는 편안한 오후 시간. 사실 정원을 가꾸는 일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거 하느라고 몸을 많이 다쳤어요. 팔 양쪽에 풀 뽑다가 수술했습니다. 이게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있는데 요게 풀을 이걸로 뽑잖아요. 그리고 호미질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몸을 던진 거죠. 어떤 때는 밤에 여름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니까 꽃밭에서 꽃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사실 이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이 할머니 손에서 이게 탄생이 된 겁니다. 가져와 심고. 늦여름 정원을 노랗게 물들이는 마타리가 만개했습니다. 또 한계절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별이 슬프지 않은 건 다음 계절이 가져오는 선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정원으로 향합니다. 닭들이 제법 컸습니다. 실한 달걀도 낳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탐내하는 청개알입니다. 닭장만이 아닙니다. 정원 구석구석이 암탉들의 둥지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달걀과의 숨바꼭질을 해야 하죠. 처음에는 계란이 없어요. 여기 숨어서 놓은 걸 몰라서 이게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다가 막 열심히 놓은 거예요. 모두 와서. 많이 주셨다. 좀 갖다 놓을래요? 우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제일 많이 났네. 제일 많이 났어요. 닭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호미질 낯질은 절대 사양인 남편이 정원에 손보태는 일은 기계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와 산다는 게 숙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또 반대급부로 건강을 봅니다. 이거 함으로 땀 흘리고. 계절이 바뀌면 안홍선 씨의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다음에 필 꽃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들기 시작하면 또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밑에 있는 다른 이제 아스타 종류, 국화 종류
이런 게 또 이 밑에 또 이 속에 있어요.